자, 제목 보셨죠? 얼어버린 방역, 치명적인 허점. 굉장히 뭔가 뚜둥하는 배경음악이 있어야 될 것 같은 굉장한 심오한 제목인데 진짜 중요한 얘기라서 아주 힘을 줘봤습니다. 오늘 얘기할 거는 가축 전염병이에요, 가축. 우리 얘기도 아닌데 왜 들어야 되느냐, 그건 조금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궁금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고병연성 AI, 조류독감 아시죠? 조류독감이랑 구제역, 이렇게 발굽이 있는 친구들 있죠? 발굽 있는 친구들이 소, 돼지 등 발굽이 두 개로 갈라진 동물에게 걸리는 전염병이에요. 이 두 가지를 포인트로 잡아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조류독감 뉴스에서 많이 보시죠. 때만 되면은 많이 오는데 여러 가지 건들이 매년 발생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해결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가 재정 지출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거가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고 매년 이렇게 지속적으로 지출이 된다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시면, 여러분 계란 좋아하세요? 아니요. 오, 안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실 수 있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계란을 보자면 가격이 이 AI 때문에, 조류독감 때문에 엄청나게 오르락내리락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가에 굉장히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농가들도 힘들지만 사 먹는 우리들도 굉장히 바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기준 가격에서 50%까지 상승할 때도 있고, 그리고 26% 상승하거나 이렇게 상승폭도 굉장히 다양한 걸로 볼 수 있어요. 50% 상승하면 계란 사 먹기가 굉장히 망설여지고 두려워지겠죠. 그리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피해들도 있어요. 환경오염은 저희가 조류독감이 발생하거나 또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걸린 동물들을 살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토양으로 흘러가거나 수질에 오염이 발생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농가에는 당연히 손실이 생기겠죠. 농가의 삶의 터전과 막대한 경제적 타격이 있고, 자기가 키우던 동물들을 폐사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이 제한돼요, 여러분. 이거 어떤 뜻인지 알고 계세요? 그 구제역이나 조류독감이 발생하면 우리가 그 지역에 들어갈 수 없거나 나갈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들어갈 때 소독을 해야 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부모님들이랑 같이 놀러 가고 싶거나 친구들이랑 지역에 놀러 가고 싶어 하고 날짜를 딱 잡아놨는데 구제역이 발생해, 조류독감이 발생해서 우리가 이동을 할 수 없는, 이동권에 제한이 생기는 경우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거는 겨울에 더 위험해요. 구제역이랑 조류독감은 겨울에 더 위험한데, 그 이유가 구제역이랑 조류독감이 겨울에 많이 발생해요. 조류독감은 철새들이 이렇게 우리나라로 들어오기 때문이고, 구제역은 또 연구를 봤을 때 겨울철에 더 오래 지속되는 걸로 보인다 라는 연구가 있을 정도로 겨울에 굉장히 활성화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독을 열심히 해줘야 돼요. 그런데 영하의 날씨에는 소독이, 방역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 왜일까요? 제목에서 힌트를 드렸는데 맞아요. 얼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의 겨울은 굉장히 낮은 온도까지 떨어지죠. 보통 몇 도까지 떨어질까요? 최대로 떨어졌을 때. 20도, 맞아요. 20도까지도 떨어지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소독제가 어디까지 효능을 발휘하는지, 소독 효과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가 겨울에 마이너스 10도, 마이너스 20도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때 소독약이 얼어붙게 됩니다. 얼어붙으면 소독의 효과가 떨어져요. 그래서 방역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철새 도래지나 아니면은 뭐 조류를 키우는 농가라던가 아니면 동물을 키우는 그 지역을 소독을 하려면 야외에서 소독제를 뿌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계절 온도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겨울에 굉장히 소독제가 사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겨울철에 도로에 뿌리게 되면 도로도 굉장히 차갑기 때문에 소독제 효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겨울 마이너스 10도, 마이너스 20도에서도 얼지 않고 우리가 소독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소독제를 만들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거를 내동성, 저독성 첨가제를 만들어서 기존에 사용하던 소독제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첨가제만 첨가해서 얼지 않고 독성이 적은 하지만 효과는 있는 소독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뭐 농가에서도 쓰시고 오랫동안 써오신 그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서 첨가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할 때 3가지 키워드를 하고 있는데요. 내동성, 추운 야외에서도 얼지 않는 성질을 가지도록 하고, 저독성, 독하지 않도록. 사람이 사용하고 동물이 있는 곳에 뿌리는 거기 때문에 독성이 너무 심하면 우리의 건강에 안 좋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독이 굉장히 낮고 환경에도 적절하도록 이 3가지 키워드를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류 독감, 그리고 구제역, 아프리카 돼지 열병까지 커버할 수 있는 소독제를 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차 작년에는 물질 발교를 하고 효능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안정성 검증하고 시제품, 테스트 제품이죠. 그거를 만들고 있고, 그리고 3년차에는 허가 신청 및 산업화, 허가가 돼야지 이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약을 만들거나 소독제를 만들거나 하는 과정과 매우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최적의 물질을 찾아야 돼요. 여러 가지 문과 친구들도 있고 이과 친구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과 친구들은 이런 거를 많이 해보게 될 수도 있어요. 꼭 석사를 하거나 박사를 하지 않더라도 이런 진로도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할 수도 있는데, 그 문헌 조사를 통해서 후보 원료를 도출해요. 막 자료를 찾아보는 거죠. 이런 게 좋다더라, 저런 게 좋다더라. 그리고 소독 성분과 내동성 원료의 궁합을 연구해요. 소독제랑 그 어떤 첨가제의 궁합을 연구해요. 만났을 때 굉장히 궁합이 좋거나 효과가 더 커지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선택하게 되고, 그리고 마이너스 10도씨 이하 조건에서 소독 효능이 있는지 그거를 테스트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2번째로 2년 차에는 안전과 성능의 완성을 하게 되는데요. 안전성 평가를 해요. 동물이나 인체에 썼을 때 이게 안전한지, 너무 뭐 알러지나 이런 걸 일으키지 않는지 실험을 하게 되고, 피부 및 점막에 노출이 되면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런 거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능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독성이 없으면서도 성능이 최대화된 거를 여러 가지 확인을 하게 되고요. 시제품도 제작하게 돼요. 테스트 제품을 제작해서 이걸 어떻게 공장에서 만들어야 되는지 그런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야외에서 쓰죠. 야외에서 쓰기 때문에 야외에 가서 직접 뿌려봅니다. 허가를 받기 전에 직접 뿌려봐요. 굉장히 많은 과정이 있죠. 직접 뿌려보고 겨울철에 특히 직접 뿌려보는 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보관해서 사용했을 때도 안정성, 효과가 그대로 이렇게 유지되는지 그런 것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실전 배치와 산업화를 하는데요. 이거를 실험을 하고 나서 이렇게 만들어야겠다 딱 정했어요. 시제품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다른 곳에서도 생산하고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전하고 보급하는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억 원을 들여서 굉장히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고, 이런 특허 출연도 하고 학술 논문도 쓰고 허가를 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가 목표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요.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게 경제성, 가격이 너무 높지 않게, 그리고 사용 편의성, 그 기존에 소독제 쓰던 그 도구들을 바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완성되면은 이제 바이러스 확산 효과를 차단하고 여러 가지 방역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일상은 식탁 물가가 안정되고 우리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그리고 돈을 이거에 세금에 낭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곳에 더 많이 쓸 수 있게 되겠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이런 거를 응원하고 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궁금해하고, 이런 자세가 굉장히 많은 도움을 되니까요. 많이 관심 가지고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